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젊은 트롯이 요즘 대세긴 합니다만 그래도요 어른들의 이 관록이 담긴 트롯도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보이스 트롯에 도전한 두 분을 보면서는 두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노장 투혼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수준급 가창력이 놀랐습니다. 82세 최고령 참가자인 배우 전원주 씨 그리고 콧바람 촬영으로 유명한 배우 정동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전원주 씨는요. 다 늙어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 노래는 보약이고 건강의 활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 하면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대요. 그만큼 진정성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각자의 사연을 담은 노래를 불러 열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요. 두 사람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아하,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전원주 씨가 노래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해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곳은 정성으로 길은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하지만은 나무에 연세가 80대 그 고성방가를 하신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고음이란 좋은 표현도 있을 텐데요. 내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가지고 예. 한 번 더 실력 발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 알겠습니다. 예. 예. 진짜요? 진짜요? 아, 한 번 더 실력 발휘라는 말에 지금 진짜요? 이렇게 막 입술이 떨릴 정도인데, 근데 저 이제 많은 게 노래가 있잖아요, 트로트 중에는. 근데 김복주님, 전원주 씨가 저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원주 씨에 대한 그 전원주 씨 어머니의 사랑은 그동안 뭐 다른 프로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얘기가 저 같이 출연도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들은 적이 그러세요? 있는데 전원주 어머니께서는 전원주 씨가 연예계에 입문하는 거를 아주 결사반대하셨다고 그래요. 예, 원래 그 이 전원주 씨는 본인은 뭐 가수가 꿈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머니 반대로 못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선곡한 게 이 나훈아가 부른 무정의 세월 지금 무정의 조금 전에 세월. 나왔는데 글쎄요 뭐 82세 연세에 비해서는 잘하시는데요. 고성 방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손으로 네. 마이크 잡고 여기에 막 그 네. 엄마를 향한 사랑이 확 느껴져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시다가 이제 돈을 모셔갖고 나 대학교도 보내주고 선생님도 만들어 주셨는데 나답지 않게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울을 내 앞에다가 들이대더니 이년아 양심이 있어봐라. 네가 무슨 그낯짝으로 하냐.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할 때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 노래가 참 가슴에 닿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어머님 작고 하셨나 봐요,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자꾸 하셨는데 본인이 저렇게 연예인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하셔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원주 씨가 숙명여대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전원주 씨 연세 같은 동년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자분들은 대학을 안 보냈어요, 대부분. 당시에는 왜냐면 남자 있으면 먼저 보내고 이러고 여자들은 옆에서 오빠나 아니면 동생 뒷바라지 이렇게 했던 게 일반적인 이른바 삶이었거든요. 찬밥신세였죠, 그 당시엔 진짜. 그랬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그렇신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냐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남한의 그 남쪽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노점상 하시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비단 가게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전원 씨 쫓아다니면서 대학 가도록 지원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전체 학생 중에 2명만 대학 갔대요. 그 당시 고등학교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 여자 중에는.
그 정도로 어렵게 들어가서 졸업하고 선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도 교사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하면 정말 최고였어요. 신부감이. 김복준 팀장님이실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3년 만에 때려치고 이 연예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어머니가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나가 죽으라 그랬대요.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교사로 잘 섬겨서 좋은 남편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길 바랬던 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은데 본인이 연예인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꺾지 않아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고 본인이 연예인 되고 나서 나중에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전원주 씨의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신여성 인식이 정말 신여성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학도 보내고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 좋은 진짜 요즘에도 선망 많은 직업인데 그 선생님을 그만뒀어요. 근데 전원주 선생님은 좀 끼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년 동안 국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본인은 나한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학생들하고 키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키가 학생들 키만큼 돼서 애들이 우습게 보는 것도 싫었고 아이고. 칠판을 위에서부터 두두두두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부터 쓰다 보니까 계속 썼다가 지웠다 하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끼가 많아서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책 많이 읽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하기보다는 이런 끼를 주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아방송의 성우 역할을 도전을 합니다. 교사직을 그만뒀고요. 어머니가 미모는 안 주셨지만 목소리를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미모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 토지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작가님께서 주인공으로 섭외하려고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고 나서 작가님께서 놀라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왜 놀라서 도망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아, 저는 성우를 하셨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는 전원주 씨 하면요. 이 떠오르는 성대모사가 야 원주야 원주 이렇게 웃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보세요. 장인찬 평론가님. 사실은 전원주 씨는 이 연예계 데뷔하자마자 무슨 스타덤에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무명 생활이 길었다면서요. 네, 무려 30년의 무명 생활을 뚝심 있게 버텼는데 보통 30년 동안 무명하면 못 버티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원주 씨 같은 경우도 30년 내내 가장 많이 한 역할이 가사 도우미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모신 사모님이 없었다. 아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단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다 반말하고 무시하고 소리치고 아이고. 이름도 없이 전원주라는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고생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고 여운계 씨가 이제 여배우였잖아요. 네. 전원주 씨를 참 잘 챙겨줘서 지금도 여운계 씨 사진을 집에 갖다 놓고 아이고. 아침마다 대화를 나눈다고 아이고, 하거든요. 세상에. 참 고마운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긴 무명 생활을 보내다가 전성기가 60세에 찾아옵니다. 근데 국제전화 CF를 하게 되는데 네. 원래 국제전화 CF 같은 경우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광고주가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바꿔보자 이랬는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요. 전화가 정말 쉴 새 없이 오고 하루에 와, 행사를 막 대박이다. 7개씩 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60세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은 60세 때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 커리어가 새로 시작됐다고 우리나라 실버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정말로 이 사연을 들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전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정말 대박이 터져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 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김혜연 씨예요. 김혜연 아하. 씨가 배우 출신이신데 네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이 집에 시집 보고 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김원주 시어머니가 되시잖아요. 네. 김원주 씨가 전원주 씨 참 전원주 씨를 전원주 씨네.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대요. 아. 그런데 본인이 시집 오고 나서 스타덤에 오르셨고 그래서 결국 내가 들어가서 어머니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전원주 씨가 그냥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한테 그랬대요. 며느리에 대해서 야 처음에 너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재밌어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엄마보단 나아. 그래서 돌직구를 날렸다고 하는데 참 네. 재밌는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김혜연 씨가 들어오면서 잘 돼서 그 가족의 복덩어리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시어머니 전원주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누가 잡아가는지 둘이 붙어가지고 좋은데 그게 보기 좋지 않아요? 아니 보긴 좋아도 저희 집에 가서 오지 어른 앞에 와서 둘이 기대가지고 그냥
만약에 손정혜 변호사님께 약간 좀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손정혜 변호사님의 시어머님이 전원주 선생님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곤란해요. 일단 불시 점검이 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곤란합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자, 그런데요, 정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1등 시어머니 이 타이틀을 드려도 진짜 뭐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 이유가 뭘지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 못 치는 이유가 하나가 아들 때문이에요. 맞아. 아들이 괴로우니까 아유 지한테 괴로움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잔소리 몇 마디 하고 나면은 금일봉을 줘야 돼요. 미안하다. 뭐 좋은 거 사라. 저는 그래서 잔소리 하려면 미리 돈 봉투를 만들어놔요. 아, 정말로 예. 저런 매력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로트에 도전한 노익장을 과시한 분 또 누가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상용 씨와 함께 대한민국 쌍대 뽀빠이죠. 정동남 씨입니다. 이분이 그 이마 한가운데 있는 미간의 점. 점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허. 건강한 이미지시고. 근데 네. 이게 이분이 50년차 배우인데 솔직히 저는요. 예능에서 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콧바람으로 촛불을 끄고 맞아요. 쪼그라진 페트병에 바람 넣기 등으로 네. 해서 콧바람 촬영왕으로 유명했는데 네. 이번 보이스트롯 출연 자체가 굉장한 반전이었습니다. 아하. 정동남 씨의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두사나 영두사나 못 잊을 영두사나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시 못하줘놓은 그 사람은 어딜가 나만 홀로 쓸쓸히 그 시절 못 잊어 못 잊어 야 13개 더 있습니까? 14개 더 올크라운 나오나요? 올크라운 정동남 씨가 엎드려서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또 저렇게 또 뭔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진용 기자님, 정동남 씨는 참 많은 일을 또 선한 일, 우리 사회에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이분이 일단 대단한 무술 유단자세요. 그래요? 네. 태권도 7단, 검도 8단, 합기도 9단 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우가 된 김복준 의원이가 후에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아하. 깡패나 이렇게 도둑 역할을 해서 맞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다치지 않으려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만 맞고 떨어져 나간다고 별명이 의학세였다는 조금은 슬픈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단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이 네덜란드 국제구급구조 교육기관 전문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래서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도 수많은 참사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인 적도 있어요. 아. 그 이면에는요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동남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동생이 한강에서 익사를 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주변에다가 계속 구조를 요청했는데 뱃사람들이 돈을 요구했고 결국 돈을 쥐어줬는데 이미 동생을 건져냈지만은 아이고. 세상을 뜬 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계속 무술을 연마해 왔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많은 이들을 도와왔던 거죠. 앞서 이제 노래 끝나고 펑펑 울었잖아요. 또 이제 올크라운 받고 서른도 씨가 세상에 저 방송 보셨나 봐요.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형이 내 라이벌이야. 그랬답니다. 그래서 축하 인사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내일 방송되는 밤 9시 50분에 여러분이 또 직접 본방 사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